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이 이 부동산이 소유자가 채무가 많아가지고 경매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경매 낙찰 가액이 법원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낙찰 대금에 돈 받을 채권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세금이 먼저다 이거죠. 근데 예외로 세금보다 먼저 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세금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 우선 설명 듣고, 이 부동산이 세금을 안 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 등을 해서 공매 처분이라고 그러죠. 공매, 공공기관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공매잖아요. 공공기관이 어딘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일이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뭐한다?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하는 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세금을 안 내면 압류 등을 해서 또는 물납받은 거 있겠죠? 이런 거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예요. 그러면 그건 국세징수법이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서 공매 처분할 때는 자, 그 물건을 압류하고 운반을 하고 운반해서 갖다 보관하고 또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이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체납 처분비라고 한다. 뭐라고요? 체납 처분비 또는 뭐라고 하느냐? 강제 징수비. 자,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좀 문제. 우리나라 법률은 다 아시겠지만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퇴색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식으로 많이 표기가 돼 있어요. 체납 처분비가 일본식으로 표시한 거야. 그럼 똑같은 뜻인데 이건 뭐라고? 이거 쉽잖아. 강제로 걷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 그걸 뭐라고 한다? 원래 체납 처분비.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적느냐? 여기 보세요. 자, 강제징수비는 요거는 국세, 체납처분비는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글로 바꿨어, 법을. 근데 지방세는 아직 못 바꿨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뜻은 똑같은데. 예?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가 뭐라고요?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무엇을 비용을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강제징수비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거. 다음에 부동산이 공매가 아니라 경매 처분될 수도 있죠. 경매는 어디서 처분하는 거예요? 법원. 이거는 뭐라고 해요? 민사집행법이죠. 민사. 돈 받을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그죠? 여러분,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무조건 경매예요? 아니지, 열밖에 안 갚는 거야. 어떤 분이 합격하시면, 여러분, 세법은 16문항밖에 안 되니까 수업할 때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합격하고 나서 현업에 가서 제일 많이 찾는 게 세법이에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2시까지는 수업하니까 2시부터 6시, 7시에 수업 들어가니까 그 낮에 비는 시간에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세금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제일 많이 찾아.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교수님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 왔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닌 지인한테 돈을 좀 빌려서 사용했는데 갚다 조금 남았대. 300만 원. 조금 남았는데 부천에 있는 아파트 32평짜리 경매에 들어왔대. 경매 신청. 그래서 뭐 이런 놈이 있어.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죠?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경매를 신청했겠냐고. 그러면 지금 나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니라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사람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거나 갖거나 약속을 해서 그거 풀어야죠. 왜? 조금이라도 시간 걸리면 감정평가는 비용 같은 거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정리를 해야지 나한테 지금 하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채무자가 열받게 안 받게 하니까 강제 절차를 밟아서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뭐라고요?
경매. 그럼 경매 처분 안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뭐라고 한다? 공익비용. 이해가세요? 공익비용. 그럼 경매 아니면 공매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어차피 공부하는 건데 큰 건 아니지만 개념 보죠. 여러분 똑같은 부동산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경매보다 공매가 좀 낙찰 가격이 높아요. 높게 낙찰돼. 왜? 안전하기 때문에. 예? 경매는 자기가 낙찰받으면 예? 자기가 채권 채무를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공매는 뭐예요? 국가가 세금만 내서 압류할 때는 채권 채무 다 깨끗하게 뭐하고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 이해가세요? 두 번째 차이점은 경매는 낙찰 대금을 한꺼번에 내야 돼. 법원에. 그런데 국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매는 돈이 안 되니까 분할해서 내도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좋아요. 이렇게 이런 비용 봤어요? 이게 맨 처음이야. 예? 부동산이 공매 처분됐든 경매 처분됐든 이게 맨 처음이다. 세금이 묻고 뭐고 필요 없어. 이 비용이 맨 먼저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금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 보시면서 하셔도 돼.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법정길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요거 1순위 이거죠? 네, 매매 대금이 있으면 경매 처분됐던 공매 처분됐던 이 비용이 먼저다 이거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번째가 소액 임차보증금 그랬죠? 자, 두 번째 2순위가 소액. 자, 주택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 소액이에요.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임차보증금 중에서 최고 우선 변제금액이 있다 이거지. 이것은 세금보다 먼저 가져줘야 돼. 왜? 최소한의 의식주에 생활하는 거니까 국민한테 보호해줘야 되니까. 예? 그럼 여기서 참고로 소액 임차보증금 그랬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전세든 뭐 월세든 보증금 받은 거, 그러면 우리는 상가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주택으로 보면, 주택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그래서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있죠?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얼마?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거 2001년 12월 5월 1일부터 개정됐지. 예? 작년 5월 달에 개정된 거.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예? 이하일 때 얼마만 먼저 줘? 5천만 원 먼저 준다니까. 예? 그러면 서울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뭐하면 넘으면 1원도 없어. 1원도 먼저 받는 거 없다니까. 순서로 가야 되니까. 이건 순서에 관계없이 1억 5천만 원 이하면 기본 얼마? 5천만 원 두 번째로 준다니까. 다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의정부서부터 수원시까지, 일산 고양시에서 용인시까지, 성남시까지 위성도시 16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김포시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세종시가 있어요. 세종시 또는 화성시가 있어요. 이런 데는 얼마? 여기도 이제 들어가네. 어디?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은 아니지만 김포시는 보증금이 얼마?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4,300만 원 먼저 준다.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그럼 1억 3천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1원도 먼저 받은 거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파주시가 됐던, 저기 평택시가 됐던, 안산시가 됐던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얼마? 7천만 원. 7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300만 원인가? 이렇게 줍니다. 다음, 이외의 지역은 얼마? 6천만 원. 6천만 원 이하면 얼마? 2천만 원. 그래서 우리 김포는 얼마? 인천광역시도 과밀억제권역이니까 인천광역시하고 김포는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그거 먼저 준다 이 얘기예요.
다른 거에 세금하고 관계없이 또 하나. 근로기준법 있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데서 뭐 하다가, 예? 사업을 하다가 체불된 뭐가 있어요? 근로자의 임금 있죠? 최종 3개월분. 그리고 퇴직금 못 준 거 있죠? 최종 몇 년분, 3년분. 재보상금 못 준 거 있죠? 전에. 이런 게 두 번째로 간다. 이거지. 그럼 보세요. 매각대금에서 요거 줬더니 1억 남았어. 얼마 남았어요? 예를 들어 1억 남았어. 그런데 요거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들한테 줄 거 재보상금 이거 1억 있고 이거 뭐 3억 있어야 돼. 전체 얼마 있어야 돼? 4억. 그런데 돈은 얼마밖에 없어. 그럼 어떤 거 먼저 가져야 돼? 네? 여기서는 민법에서 공부하지 않나? 채무는 균등한다. 예? 비율로 나눠, 비율로. 예? 요것을 나눠야지. 1억 곱하기 4억분의 1, 4억분의 3억. 이렇게 해서 비율로 나눠가지면 그 다음에는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게 먼저,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건 같이 비율로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 주고 남았잖아요. 남았어요? 자, 이제 여기서 관심이 가는 거야.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공제를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세금이 먼저냐, 이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등기된 거 있죠? 그걸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거나 공매처분된다면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채권 받을 거 등기된 거 있죠? 그게 뭐라고? 피담보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대표적인 것이 뭐야? 세입자들의 뭐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 있죠? 또는 근저당,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개인과 개인 간에 뭐 저당권 설정한 거 있겠죠? 이런 것이 뭐야? 피담보 채권. 그런데 이것은, 이런 피담보 채권은 뭐 한 날 기준이다. 등기한 날, 전세권 설정 등기한 날, 아니면 뭐 근저당 저당권 설정 등기한 날, 이거 기준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세 합쳐서 조세. 세금은 뭘 기준하느냐? 세금은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뭐요?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은 뭘 얘기하느냐? 세금은 어떤 날을 기준하냐면 법정기일이다. 그럼 법정기일이 뭔데? 신고납부세금 있죠? 신고주의세금, 신고납부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세금은 납세자가 뭐한 날? 신고한 날이 기준이야. 이 날을 법정기일이라고 그래. 좀 이따 교재에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주의? 부가주의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이거는 고지서 부한 날, 발송한 날. 이 날을 뭐라고 한다? 법정기일.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이럴 때는 요거 가지고 뭐가 결정돼? 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세금은 취득세는 예를 들어 신고납부죠. 예? 취득세 5월 1일 날 신고했어. 그런데 전세권은 2월 1일 날 등기됐어. 그럼 이게 빠르네? 그러면 이게 먼저고. 세금이 먼저면 날짜가 먼저 돼서 뭐 법정기일이 빠르면 세금 먼저. 이해가세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자,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잠깐. 요건 등기한 날인데 세금은 뭐라고요? 법정기일. 잠깐만 확인해 봐요. 교재 57페이지. 57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 법정기일 나왔죠? 예.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따라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그랬잖아요. 국세든 지방세든 다. 신고납부세금. 이런 신고납부세금은 세 번째 줄 끝에 뭐한 날? 신고한 날. 그게 법정기일이다. 신고납부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뭐한 날? 신고한 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죠. 예? 무한 날, 신고한 날. 그럼 2번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이런 세금은 5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납부 고지서 무한 날, 발송한 날, 고지서 발송한 날, 그걸 뭐라고 한다? 법정기일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전세권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전세권 등기한 날이 빠르면 전세권이 먼저고, 세금의 부과 법정기일이 빠르면 세금이 먼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3순위야, 3순위. 요거, 예? 요거 다음에 세 번째 순위. 이게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고 알아야 될 거다. 예?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3순위. 자, 3순위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던 안 됐던 언제나 항상 세금이 부하는 거, 우선하는 거. 그걸 당해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 세금 중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고지서 나오는 세금.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 처분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안 낸 세금 있죠? 그 중에 뭐 나오는 거? 신고납부 말고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 세금. 예를 들어 이 상가부동산 옛날에 뭐 받았을 때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내야 되는데 안 낸 거 있어요. 상속세 고지서 나오죠? 네. 옛날에 이거 만약에 증여받았어. 그런데 증여세 내야 되는데 안 냈죠? 증여세 고지서 나옵니다. 이 부동산 매년 재산세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냈네. 고지서 나오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냈네. 안 냈어요. 종합부동산세. 이해가세요? 그럼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도 안 냈다. 그런데 취득세는 신고납부잖아. 그거 말고 고지서 나오는 세금. 예.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상가부동산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높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목적세를 부과합니다. 건물, 배서,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건 자동차세 있겠죠? 예, 자동차에 부과된 거. 그리고 재산세 낼 때 뭐가 따라가? 지방 교육세. 그리고 재산세 내고 저 고지서 받고 안 냈으면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뭐가 붙어요? 가산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요 세금은 피담보 채권 날짜 계산하지 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언제나 항상 요 세금이 부한다, 우선한다. 우리 시험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3순위, 여기 3순위. 해당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 시설세. 여기에 재산세 낼 때 따라 붙는 뭐 지방, 교육세. 그죠? 그리고 뭐 재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낸 거 무슨 금? 가산금. 이런 것이 최우선이다. 세금 중에서.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아까 요거 다음에는 뭘로 가요? 이제 이거 세금 빼고는 네 번째는 이걸로 가야지. 예? 이거냐 선순위 결정되죠?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전세권이 먼저. 그러면 전세권보다 세금이 먼저 신고됐으면 세금 먼저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목이 맨 위에 법정기일 전에 이 얘기는 뭐야?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전세권이 먼저 됐다 이거죠? 그 얘기잖아. 예?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세금에 대해서 부한 날, 신고한 날, 고지서 부한 날, 발송하기 전에 피담보 채권 등기 먼저 했다 이랬죠? 그럼 뭐가 빨라? 피담보 채권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4번에 순위가 바뀌어.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뭐? 피담보 채권이 먼저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5번째는
최우선 변제대상 말고 나머지 있죠? 전세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예, 그리고 나머지 국세, 지방세 같은 거 안 났으면 그 다음에 5번, 5순위로 간다. 우리는 기억할 거 몇 순위? 3순위. 그러면